네, 지금 현재 지수는 1970선입니다. 5포인트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으로 재차 상승폭을 키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처럼 경기 민감주들이 IT주를 제외하고는 낙폭가대 경기 민감주들이 또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 종목군들이 탄력이 약간씩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동안 또 부진을 썼던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약품 업종, 지금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일동제약, 유유제약, 한독약품, 국제약품 등이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운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몇몇 종목군들 지금 빙그레를 중심으로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들도 기록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섬유의복 업종도 지금 신원과 한섬 등이 2에서 8%대 강세권의 움직임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골고루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수 상황은 강박권에 그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오늘 장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연거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반등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소외업종과 낙폭과대주에 대한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제한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FMC와 옵션 만기 변수를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추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라는 의견입니다. IT와 항공업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원입니다. FMC 기대감은 안전판의 형성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추가 반등 가능성에 모두 다 의견을 좀 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종목을 좀 찾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최근에 그래도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몬티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유럽발 리스크가 재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위기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아직 재정들벽도 형성이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바라보시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사이 일단 열렸던 해외 주요국 증시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그 양호한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일단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 안의 관심사 중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절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재정절벽과 관련된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어저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내 타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오늘 그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그 FOMC에서 지금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긍정적인 심리를 또 형성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거를 보자면은 그 이코노미스트들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한 72% 정도가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만한 어떤 방안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점도 봤을 때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유럽 쪽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증시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총리가 이탈리아 쪽에서 그 총리가 사임 이사를 밝히면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고 주가도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이탈리아에서 나타났었는데 이런 우려가 일단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몬티 총리가 그 속해 있는 중도 좌파 그 민주당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주당 정도가 될 텐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 베를루스코니가 속한 그쪽보다는 지금 지지율이 배 이상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그 재총선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의 정책 노선이 크게 바뀔 건 없다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독일 쪽에서는 그 경기 심리 지수가 예상치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도 지금 유로존 불확실성을 많이 좀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유로존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지금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해당 사안들이 주는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많이 경감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두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추가 상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군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 위주로 좀 이어질까요? 전략 들려주시죠. 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정 절벽이나 유로존 문제 같은 이런 뭐 부정적인 사안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결국 불확실성이 많이 경감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경기 지표들의 어떤 회복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 그 기존에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대형주 쪽으로 옮겨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관심들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선택에 있어서도 그 경기에 민감주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을 좀 이전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업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업종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모바일 관련된 IT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그 경기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업종들이 항공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IT주에 대한 추천은 이어지네요. 항공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